경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 7천 명을 넘었고 인천에서도 2만 1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이후 전국 신규 확진자가 완만하게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말에 공고한 올해 첫 공공 사전 청약 접수에서 신혼희망타운 경쟁률이 평균 4.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인천 계양 경쟁률은 6.1대 1이었습니다. 부천의 숲길 산책로와 새 식물원이 개장했습니다. 지역 나들이 명소가 될 전망인데요. 현장 다녀왔습니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민 대상 무료 토양 검정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이 땅 성분을 잘 알 수 있고 비료의 오남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숲길 산책로부터 새 식물원까지 부천에 시민 여가 공간이 잇따라 개장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완연한 봄이 오면 찾아가 보시죠. 이정화 기자가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식물원과 수목원 등을 갖춘 부천 자연생태공원에 새 산책로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무장의 숲길. 부천시가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9억 원을 지원받아 만들었습니다. 평평한 목재 데크가 완만한 경사를 따라 이어진 길.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걸을 수 있는 이 장애물 없는 숲길은 전체 2km 길이로 조성됐습니다. 주민들도 삼삼오오 발걸음합니다. 힐링할 수 있고 이렇게 와서 하면은 이렇게 둘레를 한 바퀴 돌고 하면 운동도 되고 힐링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커다란 온실 속 울창하고 푸른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뾰족한 생김새의 카나리아 야자부터 붉은색 꽃망울을 품은 메디닐라까지 2년에 가까운 준비 끝에 개원한 부천 호수식물원 수피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식물들입니다. 국내에서 보기 힘든 희귀식물 430종, 2만 8천여 본이 식물원 내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코로나와 일상에 지친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처가 되고 무장의 숲길과 수피아 식물원이 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의 명소로서 거듭나길 바랍니다. 부천 호수식물원은 2달간 사전 예약을 해야 입장할 수 있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정식 문을 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네, 이번 주말 남부 지역부터 벚꽃 구경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과 경남, 부산 일부 지역 벚꽃은 이미 활짝 피기 시작했고요. 다음 주부터 중부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도 벚꽃 행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봄나들이를 기다려온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코로나19 확산 걱정 때문에 그동안 발길을 막았던 지역 곳곳의 벚꽃 명소들도 올해부터는 손님을 맞는다고 하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봄꽃 축제를 보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에 이르고 있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올해 역시 봄꽃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봄나들이 이전에 방역 걱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 수칙과 함께하는 벚꽃 구경,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겠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5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1,773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32명 발생했습니다. 인천 지역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 수는 총 903명입니다. 인천 지역의 재택치료자 수는 14만 8,997명인데요. 인천 지역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32.3%,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54.3%입니다. 25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7,705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90명 발생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재택치료자 수는 48만 3,407명, 경기 지역 감염병 전담 병상 가동률은 45.7%,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61.9%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가 구급차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지난 24일 인천소방본부는 인천시 서구의 한 주택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만삭의 임신부가 진통을 겪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임신부 여성은 병원으로 이동을 하는 구급차 안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는데요. 다행히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약 2시간 20분을 달려 안양의 한 산부인과에 산모와 아이를 인계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지역의 여러 병원으로부터 처치 불가 통보를 받아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안 힘든 곳 없다고는 하지만 무엇보다 경제적인 타격을 직격탄으로 맞은 소상공인들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텐데요. 네, 그래도 꽃이 피고 또 봄이 찾아왔습니다. 올 봄에는 환한 봄꽃처럼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리포트 백찬욱 기자입니다. 한참을 텅 빈 홀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이러면 안 되지.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몇 테이블이나 오시려나? 그러나 연이경신하는 확진자 소식. 새로운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정말 암울한 시기가 된 게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코로나에 다시 걸릴까 봐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식당을 안 하자니 생업에는 모든 게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러면서 매출도 손님이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이제 그런 생활이 지금까지 연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매출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오늘도 하염없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이 삶이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매출이 줄어서 생활이 어렵고 장사가 안 되고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 두려움도 우리가 이제 손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런 두려움 모든 게 겹쳐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삶에 무기력해지면서 희망을 이제 갖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이란 세월을 돌아 다시 봄은 찾아왔습니다. 이번 봄은 이전과는 달라지겠죠. 사장님, 다시 봄을 맞은 마음 어떠세요? 또 내년에 다시 찾아오는 봄을 기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올 봄에는 좀 활짝 웃으면서 좀 모두가 다 좀 행복한 그런 시기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죠. 바람이고. 어느 때보다 기다려지는 2022년의 봄. 올봄 코로나의 종식 소식이 들려오길. 오랜 시간을 견디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다시 힘을 내보자는 용기의 꽃이 피어나길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를 배출한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유명 정치인이 대거 몰리면서 벌써부터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 가운데 누가 경기도지사로 가장 적합한지를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웍스의 여론조사 결과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안민석 국회의원이 19.9%로 오차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얻었습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15.5%, 김태년 국회의원 5.8%, 조정식 국회의원이 4.5%로 조사됐습니다. 기타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13.1%, 지지 후보가 없다는 대답은 32.1%로 부동층이 높게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인 안민석 의원은 남성으로부터 22.7%, 여성 17.2%의 지지를 받았으며 연령별로는 26.8%를 기록한 50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14.2%를 기록한 40대에서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후보로는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봤습니다.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10.4%로 오차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얻었습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 실장이 8.7%,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이 7.9%, 정병국 전 국회의원이 5.1%, 함진규 전 국회의원이 1.6%의 적합도를 기록했습니다. 기타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15.2%, 지지 후보가 없다는 37.1%로 역시 부동층이 높게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인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은 남성으로부터 9.5%, 여성으로부터는 11.3%의 지지를 받았으며 연령별로는 12.9%를 기록한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8.3%를 기록한 20대에서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차기 경기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정책 및 공약이 38.9%로 가장 높게 나왔고 지지 정당이 31.7%, 인물 26.1%로 조사됐으며 잘 모르겠다는 3.3%로 나왔습니다. 정당별 선택 기준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책 및 공약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지지 정당을 가장 높은 선택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으로는 국민의힘 42.3%, 더불어민주당 42%로 비슷하게 나와 대선 결과와는 다른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정의당은 3%, 국민의당 1.2%, 기타 정당 2.5%로 나왔습니다. 양당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후보들의 치열한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국민의힘은 유승민 전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후보 선출 과정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스웍스가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국민 리서치 그룹의 의뢰에 실시했으며 여론조사 전체 질문 내용 등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농사 지을 때 중요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땅입니다. 땅 상태에 따라서 그 한 해의 농작물의 품질이 좌우되는데요. 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토양 검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경영 비용도 아끼고요. 또 땅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비료의 오남용도 막아 환경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25년째 계양구 병방동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기용 씨. 매년 약 3,000톤 규모의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 정기용 씨는 15년 전부터 토양 검정을 하며 농사지을 땅을 관리 중입니다. 토양 검정을 함으로써 수확 양도 늘고 적정 수준이 돼야지만 당도가 좀 올라가고 작물이 잘 길러지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농경지 토양 검정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양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때문에 토양 검정은 농사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농가는 농경지의 토양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로 의뢰하면 약 3주 후 토양 검정 결과와 처방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농경지의 양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한편 경영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발급받아 부족한 양분은 그 양만큼 적정하게 시비하게 하면 작물 생육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많이 주었던 비료의 양을 줄여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비료 과잉으로 인한 토양 오염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말 공고한 올해 첫 공공 사전 청약 접수에서 신혼희망타운 경쟁률이 평균 4.3대 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물량은 모두 1,840호 규모였는데요. 7,9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3기 신도시들 중에는 인천 계양 경쟁률이 6.1대 1이었고 남양주 왕숙과 남양주 왕숙 2지구가 각각 3.8대 1과 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인천 가정 2지구는 다른 지구와 달리 당해 지역 100% 공급에 1.4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조기에 마감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